안녕하세요. 선사진학원의 선장 잭 학입니다. 자, 오늘 개원예술대학교 합격 라인업 시작을 할 텐데요. 자, 개원예대는 다른 학교랑은 달리 내신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오로지 포트폴리오 사진과 A4 용지 한 장 정도의 작업 내역서를 가지고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는 올해 개원예대 2명을 지원을 했고요. 몇 명이 붙었죠? 2명이 전부 다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합격률 100% 100% 또 쾌거를 이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개원예대 학생들 중에 한 명을 모시고 자, 개원예대 합격 라인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성함과 나이, 고등학교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저는 22살이고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바다라고 합니다. 바다. 네, 형의 이름은? 태양입니다. 예, 형의 이름은 태양, 동생의 이름은 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개원예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 방식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일단 처음에 대기실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다른 학교들보다 연령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아, 그러면 우리 학생은 나이가? 저도 좀 어린 편에 속했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리고 면접 봤었던 사람들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의 한 80% 넘었었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처음에 들어갔을 때 포트폴리오를 깔아둘 테이블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이지 않을까 싶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발표를 할 때도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A컷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진을 들고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다른 학교들과는 가장 큰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면접 시간은 얼마나 받나요? 저는 원래는 25분인데 제가 그날의 마지막 조였어서 20분을 더 봤다고 그때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총 45분 정도를 봤죠. 아침에 입시 시간이 몇 시였죠? 9시였습니다. 몇 시에 시험 보셨어요? 그때가 12시 정도에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바다 학생을 한참 기다렸었는데요.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고 도망쳤다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지막 주로 배정을 받았었군요. 네. 자, 개원예대 면접 분위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땠나요? 굉장히 일단 교수님들께서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뭔가 분위기를 푸시려고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좀 공격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저희한테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거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아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몸풀기는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그냥 가장 좋아하는 장소나 보고 싶은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뭔가 그냥 되게 가벼운 질문이었어요. 자기소개도 하고. 어떻게 대답해 보셨나요? 저는 다른 친구들이 그때 막 집이나 뭔가 이러한 그냥 솔직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문득 그날 아침에 갔었던 편의점이 생각이 나서 그때 저는 편의점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수님들이 저 뭐지? 하시는 듯한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때 막 신나서 진짜 저희도 다 아는 것처럼 편의점에 막 많은 먹을 것들이 있고 내 배를 채워주고 그냥 이런 진짜 소위 웃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네. 지금 우리 바다 학생한테 좋게 네. 흘러갔었네요. 자, 개연예에 대해서 몸풀기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렇게 기발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분위기가 상당히 매년 그랬지만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외적으로 다른 문제들은 좀 뭐 어땠나요? 다른 문제들은 사실 그리 어려웠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일단 제 작업, 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거니까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잘 정리만 해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합격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 후배들한테 개원예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개원예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혹시 지금 있으신가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거는 첫 번째로는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자신이 막 원하지 않았던 입시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될 테지만 그때 이제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글 쓸 때 일단 굉장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개원예대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제 시험이 멀게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어서 사실 자신의 포트폴리오여도 질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좀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조금 더 깊이감 있게 개원예대 면접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개연예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학교는 거의 10월에 시험이 끝나고 개연예대는 올해 한 11월 말쯤에 11월 말 거의 한 달 동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 또 저랑 또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면서 좀 더 딥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좀 꽤 있었던 기억이 좀 나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가 여기 띄워져 있을 거예요. 네. 하다 보면 자, 그렇죠? 자, 포트폴리오 주제 뭘까요? 저는 저희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커가면서 이 냉혈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각박한 세상에서 동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동심을 좀 보여주고자 그러한 취지로 작업을 움직일 통 마음심이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주제 중에 왜 이 주제를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학원에 오기 전에 이 주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영상이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그 오디지라는 채널에서 그 악동 뮤지션의 이수연 씨가 어린 아이랑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때 이수연 씨가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에서 어린 아이에게 꽃길만 걸어라라는 좋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린애가 꽃길을 걸으면 꽃들이 죽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우리가 좀 더 쩌러한 시선으로 살아가면 되게 또 다른 길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많은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심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그 어린아이의 어른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시선으로 봐서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가. 지금 이제 어른이 돼서 이런 마음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뭐 이 사회에서 점점 뭐 물질적으로 빠진다든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뭐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다든가. 저도 며칠 전에 잠깐 TV를 틀어서 예능 프로를 봤는데 나이가 저 정도의 연령대 패널이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꿈 얘기를 하니까 아직도 어리구만 라는 이야기를 봤어요. 네. 그걸 보면서 저도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뭐 꿈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다 학생도 좀 떠올랐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자, 그러면 이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촬영했나요? 저는 이 포트폴리오의 주제를 정하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고부터 그냥 하루에 8시간이고 막 9시간이고 10시간이고 매일같이 걸어 다녔는데 제가 이 피사체 저는 이제 길에 버려진 어린 아이들의 물건을 촬영을 했어야 됐어서 이 피사체가 어디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걸어 다녔고 한 번은 이제 막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하철에 타서 멍 때리고 있다가 진짜 그냥 여기서 내려볼까? 해서 내려가지고 걸었었던 막 그러한 에피소드들도 좀 많아요. 그러면 거의 뭐 발로 찍는 사진이잖아요. 네, 그쵸. 뭐가 발견될지 모르니까 막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가들이 있는 물건들을 근데 그런 물건들이 생각보다 찾기 어렵나요? 아니면 뭐 주변에 좀 많이 있었나요? 초반에는 좀 많이 눈에 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간과했던 게 좀 너무 많이 찍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눈에 똑같은 것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좀 색다른 걸 찾아보자 라는 생각에 너무 중간에 한번 빠져버려가지고 제 이상한 것들도 너무 많이 찍어오고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때, 개연예대 면접 때 교수님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 굉장히 저를 보시고 계속 웃어주셨어요. 제가 좀 아무래도 그냥 제가 긴장한 거를 풀기 위해서 좀 웃기려고 막 했었는데 그랬는데 교수님들께서 많이 저를
보고 웃어주셔가지고 저도 긴장이 덩달아 많이 풀리고 그래서 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반응은 괜찮았나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포트폴리오에 가장 A컷 가지고 와서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 그거를 잘못 알아듣고 주제 설명을 했거든요, 저는. 그랬는데, 그것도 좋은데 A컷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얼떨결에 주제랑 A컷을 다 말해버려가지고 제가. 근데 오히려 그게 좀 실이 아니라 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바대 학생 때문에 20분 더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참 물을 기다리고 있겠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이제 학교를 가고 싶은 개원예대를 가고 싶은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학생에게 좋은 포트폴리오를 촬영하는 어떤 팁이나 조언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주제 선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자신의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애정을 담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흔히 접하는 저도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포트폴리오를 하게 됐던 것처럼 그냥 자신이 매일 즐겨보는 유튜브나 뭐 SNS나 뭐 책들이나 자신 주위에 있는 것들부터 찾아내 나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위에 있는 것부터 내가 잘 보고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세밀하게 찾아가면서 하는 게 좋다. 근데 그것도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참 쉽지가 않아요. 포트폴리오. 그렇지만 꾸준히 계속 레이더를 가지고 거의 24시간 동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주제 찾는 게. 네. 자, 저도 포트폴리오를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 수업이 제일 어렵습니다. 촬영실기 물론 어렵지만 포트폴리오는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는 수업이기도 하고 주제도 바뀌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남자라 그런 경험은 못 느끼겠지만 아가를 10명 낳는 거다. 이런 비유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와서 저한테는 좀 무서운 질문입니다. 선사진학원의 수업이나 커리큘럼 중에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단점 뭘까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네. 내년에 저희가 고쳐서 또 우리 후배들한테 좀 더 좋은 어떤 이야기를 해서 또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그쵸. 예. 옆에 계셔서 좀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좋습니다. 예. 보지 마세요. 네. 가장 큰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점이라고 굳이 뽑자면은 자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자기주도적인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를 조금 이렇게 틀 안에 가둬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입시 이제 집중 기간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10 to 10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침 10시에 와서 저녁 10시까지 이제 학원에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이제 매일같이 학생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는 뭔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기주도 학습,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면 어느 장소에서나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약간의 저는 약간 그런 신념이 있죠. 내 눈에 띄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 같이 모여서 아웅다웅 공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좀 자기의 주관성이 좀 있고 공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학생은 조금 너무 좀 힘든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좋은 의견을 지금 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이 과연 몇 명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내년에도 저희가 좀 시스템을 바꿔서 올 때마다 좀 늦게 오는 학생들은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는 기간이 조금 많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쵸. 그것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아예 지금 가져보려고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면 좀 더 좋은 커리큘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점이 있다면 장점은 저희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일단 공부를 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일단 스튜디오도 굉장히 너무 잘 돼 있고 일단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게 장점일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공부를 할 때도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거나 궁금한 게 선생님들께 생기면은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오히려 좀 더 부담스러울 정도로 한 번 질문을 하면 막 3, 40분씩 막 이야기하게 되고 막 뭔가 너무 열정적이셔서 자기 주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네, 이런 막 엄청 많은 장점이 있지만 저는 이게 가장 큰 저희 학원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예.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 우리 몇 월 달에 오셨죠? 저는 7월 초에 왔습니다. 좀 많이 늦게 온 편이죠. 네. 쉽지 않게 그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음악을 하셨었잖아요, 음악을. 네, 그렇죠. 하다가 음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자, 하다 갑자기 사진으로 바꿨어요. 계기가 있나요? 제가 음악 공부를 하면서 갈피를 잘 많이 못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땐 분명히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음악인데 저를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의무감에 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럼과 동시에 이제 제 가장 인생에서 큰 문제인 이제 군대를 그럼 빨리 가버려야겠다. 군대를 빨리 가서 거기서 일단 생각의 정리를 하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대를 가 있었는데, 이제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전역을 하기에 얼마 안 남던 시점에서 이제 저희 막 생활관에 이제 동기들 뭐 이제 후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나 뭐 하고 먹고 살지?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그때 사진 찍는 거 좋아하면은 사진 배워보는 거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 볼까? 했던 게 사실 카메라가 가지고 싶었어요. 카메라라는 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지고 싶었었던 거라서 진짜 배워보면 어떨까? 내가 너무 좋아했었던 거고 제대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었고, 그리고 독학을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조리개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막 그랬어가지고 배워보면 어떨까 해서 전역을 하자마자 바로 다음날에 학원에 상담을 하고 학원에 다니게 됐죠. 자, 그러면 많은 학원을 알아봤을 텐데 왜 굳이 선사진 학원을 선택하셨나요? 일단 저는 다른 학원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다른 그랬어? 학원을 전혀 알아보지 않고 저는 학원에 와서 다른 학원들의 존재를 알았어요. 처음에 사진 학원을 딱 찾았는데 그냥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학원들을 뭔가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확 눈에 너무 띄어서 들어갔는데 너무 이 홈페이지도 너무 잘 돼 있고 막 이제 그래서 개인 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학원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보고 막 DM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 답장을 너무 좋게 해주셔서 부원장님께서 그래가지고 가볼까 했는데 너무 이제 좋았죠, 저한테는. 그래서 다른 학원을 전혀 알아보지 않고 그냥 여기로 바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 이미지만큼 괜찮았나요? 여기가? 어, 하면 할수록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최고죠. 과정은 힘들었어요. 네, 과정은 힘들었으나 네, 그렇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다시 저희 학원을 선택할 건가요? 네, 저는 무조건 다시 저희 학원으로 올 것 같습니다. 머뭇거리고 지금 있으니까 말을 좀 아니까. 더듬은 것 같긴 한데 자, 솔직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전 진짜 다시 저희 학원으로 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좀 짜여져 있는 것들에 맞춰가는 걸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좀 자기주도적인 스타일이 잘 못 돼서, 그래서 저는 이 틀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진 외적으로도 그냥 살아가는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다시 올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저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사진 쪽에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돈을 받으면 프로, 돈을 안 받으면 아마추어. 저는 그 말에 반대를 하고요. 물론 뭐 정답은 없지만 자기의 사진을 아무리 잘 찍었다고 하더라도 후회스럽고 다음에는 이렇게 찍으면 안 될 것 같고 자기 반성이 있는 자가 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합격을 하셨긴 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리고 사진을 시작할 때가 된다면 좀 어느 지점을 어떻게 좀 다시 마음가짐이나 방법으로 돌아갈 것이냐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름에 작업을 시작을 하게 돼서 굉장히 이제 많이 지쳤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조금 즐겼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막 8, 9시간 막 걸으면서 피사체를 막 3, 4일씩 막 못 찾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 과정마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즐거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언가 딱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좀 강박에 생겨가지고, 근데 굳이 그러지 않고 그냥 즐기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마음가짐을 바꾸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개연예대를 가고 싶은 후배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이 있다면? 네. 일단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애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집이 있으면 안 돼요.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자신의 작업물에 있어서의 뜻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지만, 그럼에도 남의 이야기를 수용을 하고 남들의 시선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조금 더 면접이나 글을 쓰는 거나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개연예대 합격 라인업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이바다 학생 내년에 이제 개연예대 들어가죠. 졸업하고도 훌륭한 사진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교의 라인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